이게 지금 서울대학교 그 출판부에서 만든 이제 책인데, 설문회자 주 부숫자 선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역해를 내가지고, 근데 이게 여자분이에요, 이게. 이 염신대, 염정삼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그래서 이 책을 언젠가는 한 번씩 구입을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출판부에 이거 하면은 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보다 책값이 싸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단옥주의 설문회자 이 책도 이제 필요가 있을 때 학문적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면은 이렇게 3권 정도는 책을 아마 기본적으로 하나. 안 보고 선생님이 쓰신 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앞에 설문회자 황하영 선생의 서문도 한번 읽어보시기는 해야 되고, 이제 보면은, 첫 번째 갑자 하나 나와 있죠? 여기에 있는 이 그림 스타일로 나와 있는 것이 각골문에서부터 지금 쓰고 있는 초서 해서 모든 이런 서타일의 모든 그 글자, 글꼴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많은 이제 설문회자의 그 기라성 같은 대가들이 나는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런 이제 그 줄을 여기다가 이제 다 해놨는데,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 네. 예? 네. 그 하트 모양이 무엇인가 보니 각골문에 대한, 갑이라고 하는 글자의 각골문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석을 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점으로 띄어갖고 거기에 사람 이름이 나오죠. 상승교라고 하는 이제 설문회자 학자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이 위에 이제 한자로 번체로 적어져 있는데 그걸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해석을 여기다가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아몬드 형태로 안에 시커먼 것 같고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은 이제 각골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서체가 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문도 이제 고금문이 있고 금문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각골문이 낳은 바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금문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좋은 해석을 한 사람의 해석이에요, 이게. 임의강이라고 한 학자가 한 말, 그 다음에 이제 서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가 안경을 안 껴가지고. 6월이 이제 한 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들이니까 책을 보는 순서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내가 책 보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인쇄물로 들어가 가지고 맨 위에 10간 12지에 대하여 하고 천간 지지하고 써놨죠. 예? 거기를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간 지지, 10간은 열흘을 기준으로 나르 헤아림이며 12지는 본래 다르 헤아림이었으나 뒤에 시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그 밑에 이제 아주 작은 글씨로 써져 있죠? 그것은 내가 내 의견을 좀 현대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내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한자 문명권의 가장 주축국, 한중일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동북아시아라는 말이. 예? 그래서 동북아시아 고대 문명, 즉 한자 문명에서
고대인이 바라본 우주적 질서를 식물의 생장과 동물이 상징하는 특성으로 비교한 개념의 문자로서 줄기이며 가지라는 뜻이다. 식가는 하늘의 운행수로 식물의 일생을 열흘 단위의 소번으로 살핀 것이며, 십이지는 땅의 운행수로서 12동물의 특성을 살펴서 하루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이게 식간 십이지를 설명하는 우제의 가장 축약된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한 번씩 곱씹어서 이렇게 읽어볼, 음미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게다 해놓은 것도 물론 이해를 하는 건데 도움이 되겠지만, 식가는 열흘을 기준으로 해서 날의 헤아림이라고 하는 말이 언뜻 와닿지를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건군요. 이것이 쌀포몸이라고 하는 단독자예요. 한 바퀴 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나를자가 들어가 있죠? 태양이 들어가 있죠? 예? 고대인들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꼭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져 있는 태양을 돈다고 하는 것으로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했을 수가 없죠. 바로 고대인들이 바라본 열흘 숫자를 얘기를 하자면은, 고대인들은 태양이 10개로 알았어요. 10개. 그래서 태평양, 일본의 동쪽 태평양 한가운데 시면에서 3만리나 되는 큰 부상나무라 뽕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에 10개의 태양이 사는 거예요. 그 10개의 태양에 사는 동물은 누구냐? 까마귀예요. 그 까마귀를 일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쇠금자 까마귀 오자 금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금우신화 얘기 들어봤죠? 예? 그 말이 철로 된 쇠붙이로 만들어진 까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태평양 시면에 3만리나 되는 큰 뽕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동물은 10개의 태양이 산다 이 말입니다. 10개의 태양이 사는데, 그 10개의 태양이 오늘은 네가 순번이야, 네가 떠, 다음 날은 네가. 그래서 10개의 태양에 한 바퀴를 싹 돌아요. 그것을 일러서 일순이라고 그래요. 일순. 한 바퀴 10개의 태양이 한 바퀴를 싹 돌았다. 일순. 그러니까 참 소박하죠. 지구가 본령이고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도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것이 갈릴레이가 15세기까지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재판에, 고대인들도 마찬가지다는 뜻이죠. 그래서 10개의 태양이 한 바퀴 싹 돈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것을 헤아리기 시작했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의 헤아림이다. 10개의 태양이 계속 상순, 중순, 하순해서 한 달이 30일 기준으로 29일을 음력, 태음력, 태양력 그렇게 큰 구별을 안 하더라도 30일 단위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태음력하고 태양력이 이제 합해져 갖고 이제 지금 오늘날에 이제 상태가 되었는데, 태양이 10개가 떠서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고대인들은 이해를 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태양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글자는 갑이란 말입니다. 갑. 그래서 이 갑자가 껍데기 갑 그러는 거예요. 성냥갑이라고 하죠. 갑옷이라고 하죠. 예? 저기 지금 우리 인천은 저 수문 있잖아요. 갑문이라고 하죠.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십진법화 해가지고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손이 양손이죠. 다 이놈을 주먹을 꽉 쥐었다가 하나씩 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열었다 해서 이 마지막 열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라고 하는 우리말과 첫 번째라고 하는 우리말과 첫이라고 하는 우리말과 첫 번째 숫자 개념으로서 순서의 의미로 얘기할 때는 그것들을 우리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잖아요. 그것은 세계가 공통의 숫자 개념을 아라비아 사람들이 상인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실크로드에서 쓰던 그 부호를 그대로 옮겨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숫자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0 하는 자연수 9까지 하고 끝처리는 0이죠. 이것은 불과 500년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이제 숫자의 개념인과 동시에 10개의 태양 중에서 하나의 태양이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태양은 계속 변함없이 날이 굳으나 흐리나 비가 오나 누나 오나 그 시간에 뜨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밝은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추운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그러죠. 우리 전래 선생이 크리스찬이니까 주기도문에 보면은 성경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는 표정이 나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해, 달, 별뿐이 없어요. 해하고 달은 지구를 바라본 단 하나의 달이고 음으로 나타내는 양으로 나타내는 천체들이죠. 별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죠. 자, 해달 별이라 이 말입니다. 그 해달 별이 하늘에서 비치는 그 운행으로 해서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간, 밤낮, 1시간, 2시간,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하늘의 뜻이 어디 조물주 하나님이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운행하고 있는 해달 별들이 땅에 비추이고 있는 그 힘의 작용에 의해서 땅에서는 모든 삼생 만물이 일어나고 열매 맺고 꽃 피고 또 씨앗이 발아하고 또 그것이 커나가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땅에 들어가고 순환을 하더라.
그래서 바로 십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태양이기 때문에 10개의 태양이 비추는 그 10개 안에다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뜻의 생명들은 바로 씨앗이 발화를 해서 그것이 커나가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갖고 일생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과학이잖아요. 어떻게 과학입니까? 회원 선생님. 식물의 일생이라고 이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식물은 필연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의 어떤 존재들이잖아요. 식물이. 이치가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에게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의 능력들로 해가지고는 쉽게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햇빛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식물인데, 걔네들이 하늘에서 비추는 태양빛에 의해서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식물이 생장하고 발화하고 꽃피고 열매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의 단계를 10개로 나눠 가지고 십간으로 나눴다. 그래서 십간은 말이에요, 식물의 일생이 식물의 일생. 그래서 첫 번째 감, 오늘 난 첫 번째 감만 얘기하고 오늘 강의 끝날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식물이 발화를 하려면은 온도가 있어야 되죠. 과학적 측면에서 얘기하자면은, 예? 추우면은 걔네들 발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또 보면은 수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필수 불가결한 온도하고 습도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뭐가? 껍질이. 빵 끝하고 껍질이 갈라져요. 예? 그 모양을 상형한 글자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갑자를 왜 첫 번째라고 했는가에 대한 이게 명쾌한 이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한 달의 상순, 중순, 하순에서 열흘 단위에 이러한 변화가 되는 것을 소변이라고 해서 소변. 작은 변화다. 그것이 식물의 일생으로 해가지고 열흘 단위로 축소해가지고 날의 헤아림으로 그것을 변경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은 갑은 한자 소리음이죠. 이 갑갑자, 껍질갑자, 국악갑, 이걸 국악갑자라고 하죠. 국악이라고 할 때 그 구는 거북이 구자예요. 다른 동물하고 좀 달라가지고 거북이는 껍질이 단단하죠. 그래서 껍질을 표면에 갑으로 둘러싸고 있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국갑이라고 하는 뜻. 근데 형체에 있는 것은 모두가 껍질이 있다 없다. 껍질이 없으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동의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람은 껍질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눈에 안 보이니까. 예? 근데 껍질이 있어요. 현대 과학에서 소립자,
바람의 소립자도 그 안에 화학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껍질이 없음에도 껍질이 있는 것, 그런 것까지를 공부하는 것이 현대 과학적 입장이라고 하면은 소립자 물리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그 껍질이 큰 것, 대상은 무형이라고 노자 도덕경이나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가장 껍질이 큰 것은 형태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상 무형이라는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안 보이니까 끝이. 그래서 그 끝을 보려고 하는 과학적 노력의 수산으로 생겨난 그 물리학이 천체 물리학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의 이 문명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적은 것에 껍질을 또 벗겨서 들어가면 허가 멋이 들어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인 거고, 가장 먼 데는 가장 큰 것이죠. 우주 밖 끝터리까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우주 밖 끝터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우주 밖 그 끝터리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천체 물리학이고 소립자 물리학이고,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이 똑같은 거예요. 가장 적은 것의 껍데기를 보려고 하는 것이 확인 작업이나, 가장 크고 위대한 우주의 끝을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의 결과물들은 결과가 나오기 이전의 상태에서 미래를 보자면은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을까? 동요가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동요. 앞으로. 예? 예. 너는 서쪽으로 가고 나는 동쪽으로 가는데 지구는 둥그니까 만나게 돼 있죠? 예? 그 동요 지은 사람 정말로 우주적 해안이 있는 사람 아니면 질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것을 보려고 하는 노력의 수산이나 가장 작은 것을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의 수산이나 같다 틀리다? 그런 것들이 옛날에 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자나 당자의 경전 안에는 다 숨어 있어요. 경전 안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야. 가만히 보면은. 그 시대의 노자, 장자들은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았을까? 부처는 어떻게 혼자서 그런 것들을 다 깨달았을까? 에? 공즉시색, 색즉시공. 에? 어떻게 해서 그런 말들이 나왔을까? 그것을 막 그냥 헐게 해석하려고 하면 죽어도 안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 없는 것은 지금 현상적 상태로 보자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들은 뭐예요? 존재케 하는 것은 능력은 무엇이에요? 지금 현상계에서 벌어지는 건 내 눈이 보는 것이죠. 근데 내 눈이 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빛이죠? 바로 그 말이에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케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혜원 선생님, 빛이 존재케 한 거예요. 자,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니까. 이게 등잔이에요, 등잔. 이게 등잔 받침대고, 이 안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였어요. 등잔 같아요? 예? 이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죠. 이 주인 주자죠.
여기에서 첫 번째 뜻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빛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잔주. 세 번째 주인주. 얘가 여기에 지금 불이 켜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상대가들이.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것은. 왜? 인간의 눈이 빛에 의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자에 이 빗줄을 여기에 지금 심지가 타고 있잖아요. 밑에서 기름이 이제 빨려 올라왔고, 그래서 심지주 하기도 해요. 심지주. 또는 불똥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한자에서 말입니다. 가장 간단한 단독 글자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단독 글자. 딱 점 하나 찍어 놓으면은 이놈을 좀 윤곽이 있게끔 내가 하자면 점 하나를 확대한 거예요, 이게. 점 하나를 붓으로 먹을지 갖고 딱 하니 찍으면은 말입니다. 이게 주인주자예요. 여기에 지금 불이 타고 있는 심지의 일점을 축약해 놓은 것이 일점이죠. 태양이 뜸으로 인해서 보이죠. 태양이 뜨면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을 비추고 보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해서 존재케 됐죠. 이게 과학적 입장으로 들어가면 다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바로 일점이 무엇으로부터? 빨간색을 내가 여기다 일부러 한 이유가 있어요. 타는 것은 빨간색이죠. 그게 현재 과학이 밝혀낸 위대한 발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점이 빵 하고 터졌다는 영어적 표현 빅방이에요. 철학 공부 깊게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일점 하나가 존재케 했다. 그게 빛인데 최초의 그 빅방이 이 우주를 낳았다고 하는 현대 물리학적 입장이 이 바로 주인주자, 빛주자, 등잔주자의 일점을 빼낸 글자의 설명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더라.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 아, 빅방이라고 하는 그 일점이 최초의 그 존재케 했다. 우주를 낳았다. 여기에서 잘 들어보시면은 크리스찬들이 여기 게시판이니까 성경책이 한자 문명권에 들어가지고 한자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한자로 번역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런 문자학적 관점에서 바꾼 게 아니에요. 예술은 야소라고 하는 한자음으로 환치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자 쓰고 동의어로 예수님도 주님, 야수님도 하늘님도 주님 동일인이죠.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인화시켜서 칭하자면 동일인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는 다른 의미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이 빛주자의 뜻이라는 뜻으로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주인주자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성경이 가장 온전해져요. 그래서 아까 내가 모두의 빛이 존재케 하는 것이라고 내가 정의했어요. 그런 말들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인지 아닌지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이 바로 존재케 하는 것이구나.
자, 여기에서 지난번에 내가 본의와 인신을 얘기했었잖아요. 임 선생님. 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주인주자를 지금 우리가 임금왕자 같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1점을 찍어가지고, 빚주자, 주인주자, 등잔주자의 해서자형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 등잔에 이렇게 임금왕자 형태로 이렇게 3단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1점을 등잔까지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찍어놨잖아요, 지금. 예? 이 형태를 나는 지금 이 주인주자의 그림으로 환치시켜서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글자 형태를, 주인주자 형태를 내가 바꾸는 그림이죠. 등잔이죠. 근데 얘를 이제 앞으로 숫자 1, 2, 3, 이게 맨 위가 1000, 맨 아래가 지, 가운데가 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또 내가 처음 시간에도 내가 그러겠죠. 삼수분화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꽉 필히 꽂혀야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신체도 그냥 막 이 손가락 하나도 다 3등분으로 됐다. 아까 하늘에 보이는 것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해달릴 뿐이 없어요. 사람 얼굴에 뭐 있어요? 눈코입. 예? 이게 다 의글자들이에요. 하나들로. 그래서 바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래 빚주자라고 해석을 해 놓은 것에 중요하게 저는 의미를 줘요. 자전을 옛날 자전 보면 이 등잔주자, 주인주자가 한 7, 8가지의 그 뜻이 막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본의다고 하는 것이 설명이 없어. 근데 나는 빚주자의 뜻이 원래 본뜻이다.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천지인 했잖아요. 천지인에 바로 여기에 1점에서 비치고 있는, 꿰뚫고 있는 일이관지하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천지인을 관장하는 사람,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의인화되고 절대 어떤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얘기할 때 임금이라고 하는 왕자가 된 것이죠. 근데 왕위에 1점이 붙어가지고 주인주자라니까요. 왕보다도 더 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이지. 왕이 주인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숫자 들어가면은 내가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오늘은 내가 이 빚주자가 원래 본 뜻이다. 근데 거기에서 그것은 등잔을 상형 글자였더라. 등잔주자가 그게 본이라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본의 인신어가 어떻게 꽉 틀에 박혀 있어갖고 불변의 것들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송환 선생님 아셨죠? 나는 빚주자가 본의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는 반항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많은 설문학자들이 이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지금 계속. 아, 등잔주자가 원래 본 뜻이 아니야. 본 뜻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야. 자, 우리가 이 형광등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등잔 켰죠? 그럼 등잔이 어디다 놓고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사면이 다 보이게 하려면은 등잔이 항상 방 가운데 딱하니 좌정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뺑 둘러앉아갖고 서로 그 빛이 보이는 사람들을 얼굴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방 가운데 앉는 놈이 주인이에요.
방 가운데 앉는 놈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주인이. 그 방 가운데 앉는 놈이 주인인데, 그 방 가운데 원래 앉는 것은 등잔이었다. 그것이 전기라고 하는 것을 바뀌어졌잖아요. 예? 지금은 여기다가 내가 이 형광등을 여러 개를 이렇게 켜놨습니다만, 옛날에 백열병구 하나 키면은 어디다가 걸어 놓습니까? 한가운데 천장에다 매달아 놓죠. 그래야 사방이 환히 비치니까. 예?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주인주, 등잔주, 원래 본뜻이 빗주자라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와 인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지 어떤 불변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대가 지나가고 과학이 밝혀낸 현재 상태에서는 나는 이 일점을 빅방으로 해석을 하듯이, 예? 회원 선생이나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이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본의와 내가 인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 자, 갑자만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것은 다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껍데기. 갑옷을 저 속에다가 입고 다니는 놈은 없잖아요. 예? 성냥을 담는 그 상자도 성냥갑이잖아요. 이게 성냥갑이라고 할 때 성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서 성냥갑이 됐잖아요. 그것을 구별해 가지고 설명이 되게끔 얘기들한테 처음부터 가르칠 필요가 없이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면, 아, 성냥은 따로 있는 거고 황린을 그 나무 끝털에다가 동그랗게 묻힌 것이 성냥이고 그것을 쌓아놓은 상자를 일러서 갑이라고 하는구나. 엄격하게 틀린 말이죠. 성냥갑. 아, 틀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또 완성되어진 한글에 있듯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열십자를 이렇게 써놨네요. 예? 열십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 열십자를 이렇게 써놓은 것은 숫자 이제 열십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얘가 이제 나락벽시라고 봅시다. 이 땅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온도하고 습도가 이제 하면은 이게 벌어져야 되잖아요. 어딘지로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새싹이. 새싹이 나오려면은 수분과 온도가 먼저 맞아야 되는데 온도가 필수불가결한 게 태양보다도. 그러니까 걔가 뿌리부터 먼저 나와요. 보통의 식물들은 다 뿌리가 먼저 나옵니다. 땅으로 얘는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뿌리가 나와서 이 땅으로 들어가는 글자의 형태가 들립자예요, 사실은. 들어갈 잎, 그러죠? 땅은 뿌리가 뚫고 들어가는 바탕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때, 이게 씨앗의 이제 표면이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열십자로 해놓은 모양이에요. 초기에 씨앗의 껍데기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상영한 글자가 원래 갑자였다. 첫 번째 갑자였었다. 자, 을은 오늘 을까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8시 딱 쉴 때 줬지. 저 지금 잠깐만 쉬었다가 예?